네, 안녕하세요. 정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민사집행법상의 법률 규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시면 배당이의를 하시더라도 배당이의가 취하가 되어버리고 또 배당이의의 소를 기껏 되게 어렵게 제기를 하셨는데 소취하가 간주되고 그러면은 소취하가 간주되면 애초부터 배당이의가 없는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배당 절차가 그대로 종료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당이의를 하신다는 것은 이 배당 기일에 나한테 떨어질 이 배당액, 즉 배당표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배당 원안이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집행법원에 비치가 되는데 그 배당표에서 나의 지금 채권액이나 혹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내 배당 순위가 지금 실제와 다르다. 내가 보니까 앞에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금이나 이자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혹은 내가 4순위 채권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내가 적어도 2순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채무자분들께서는 내 재산에 대해서 내 책임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나 뭐 임의 경매가 일어나가지고 배당이 실시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내 선순위 채권자들, 그러니까 나의 채권자들이 나의 재산으로부터 그 매각 자산에서 대금을 배당 받아가고 남은 나머지 잉여 재산을 그럼 내가 기대할 거잖아요. 가령 10억짜리 물건이 매각이 돼가지고 근데 채권자들이 한 3명이 있었는데 7억 8천까지만 내가 원리금을 인정을 했는데 그럼 나한테는 한 2억 8천 정도가 이제 잉여로서 배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느 채권자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채권 계산표를 써내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법보좌관이 이를 간과해가지고 채무자인 나의 잉여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법원에서의 배당 기일에 이 결국 이 배당표에 있는 채권의 액수와 이 배당 순위에 대한 다툼이 배당 이의잖아요. 근데 이 배당 이의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당 기일에 그러면 이 배당 원안, 배당표 원안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하시잖아요. 그 이의를 하시면 이의는 기본적으로 구두로 말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사법보좌관 앞에 지금 이제 경매 법정에 가셔가지고 배당 기일을 주관하는 사법보좌관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이 지금 어떤 이 탑의 사건, 이 배당 사건에서 내가 지금 5순위 채권자인데 나는 내가 지금 채권자인 이 배당액과 배당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지길 원한다. 가령 내가 5순위 채권자여서 나는 원금 3,200만 원, 이자 320만 원을 합친 3,520만 원을 배당 받고 그 배당 비율은 17%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바꾸자는 거를 말로만 하셔도 배당 이의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이의가 되셨으면은 잘 아실 수 있지만 반드시 배당 이의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제 그 배당 기일의 주재자도 앞에 계시는 분 그분에게 진술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안에 반드시 배당 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에 제기를 하셔야지만 배당 이의가 유효하고 이 배당 절차가 중지된 게 그대로 이제 배당 이의의 소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배당 이의가 들어온 그 채무자들의 지금 소송 대리입니다. 즉 이제 피고죠. 즉 배당 이의 소송에서 이 피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매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배당 이의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 일주일 안에 그리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 이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근데 그렇게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를 했으면은 첫 기일 그러니까 배당 이의의 소의 변론기일 제1회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출석을 하든 아니면 소송 대리인을 시켜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인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안 나와 버리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때 법무사분이 제대로 상대방이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대신 그 서면을 작성해가지고 서면을 한 16페이지나 써서 내셨는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이제 제대로 안 알려주신 것 같은데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 이의 소가 취하가 간주가 돼버립니다. 이 간주가 된다는 것은 법률 효율 가지고 이거는 의제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로서 그냥 봐버린다는 것이어가지고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으려면은 내가 사실은 정말로 나왔는데 법원에서 어떤 법원 경위가 나를 호명하지 않거나 어떤 재판장이 내 이름을 잘못 호명해가지고 내가 부득이 출석을 못했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서는
출석하지 않는 순간에 않게 되는 순간에 그 소는 취하가 되고 취하 간주가 되고 취하 간주가 된다는 것은 소송 종료 선언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또 없거든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럼 법원은 이제 재판장은 판결에 따라서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판결을 또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배당 이의를 애초부터 또 한 게 없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껏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당 이의를 했더라도 배당 이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고 그럼 내 배당 승인도 굳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또 누군가는 얻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제 사건은 매우 쉽게 피고들의 변호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왜? 첫 번째 변론기일에 그 배당 이의를 한 채권자 원고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사집행법상 배당 절차를 신속하고 간이하고 정확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절차까지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판결도 있고 또 다른 채권자들도 있고 채무자들도 있고 해서 매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어느 하나의 채무자의 책임 자산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까지도 재판도 하고 뭐 이해관계인들이 뭐 채권 계산서도 제출하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전부 다 돈 받고 뿔뿔이 터지고 땡큐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당 이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성실하게 재판이나 어떤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에 성실하게 복무를 안 하는데 보호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배당 이의를 했으면 일주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가 소를 또 제기했으면 그냥 놀지 말고 다른 민사소송 그렇지 않거든. 다른 민사소송은 안 나오더라도 이제 당연히 이제 속행이 되고 다음 기일을 재판장이 알아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최대 한 3번까지도 안 나오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을 수가 있는데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이 배당의소는 다른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론기일 지정을 아예 할 수가 없고 한 번 안 나와버리면 그대로 종결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배당 이의를 하셨다면은 일주일 안에 소를 반드시 제기를 해서 집행법원에 그 소제기 증명원을 내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배당 이의가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요. 그런 거 다 지켜내서 소를 제기했으면 첫 변론기일은 반드시 나오셔가지고 별말 안 하시더라도 앉아있다가 그냥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를 해서 피고들의 저의 주장이나 이런 거를 반박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가더라도 다음 기일까지 그러면은 또 싸워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패소. 그러니까 저희는 매우 손쉽게 물론 재판에서도 이겼을 사안이지만 손쉽게 이기게 됐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